영화제가 설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작을 미리 보고 GV를 통해 제작 비하인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부국제에서 소개된 영화 중에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한국 영화 2편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완 감독님의 어른들은 몰라요. 3년 전에 논쟁적인 데뷔작 박화용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이완 감독. 이번에도 청소년들의 어둡고 거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나 그럼 수술해야 되니까 오빠가 돈 좀 주세요. 박화용에서 세진을 연기했던 이유미 배우. 집 났어? 난 18이고 주여. 난 집 나온 지 4년. EXID 걸그룹 출신의 안희연 배우. 18 세진. 수술하려고. 몇 달라고? 돈 필요해? 두 사람을 주연으로 하는 10대 성장물로서 박화용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둘이 사진 한번 찍자. EXID 한이의 첫 번째 주연 영화이자 이유미 배우가 다시 한번 출연하는 이완 감독의 장편 영화로 티켓팅이 아주 치열했던 한국 영화 중 하나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진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영 역할의 네, 안희연 혹은 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49명의 관객분들, 오늘 첫 월드 프리미어 상영인데 만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 앞으로 더 힘들어. 10대 임산부가 된 세진이 거리를 떠돌다 주영이를 만나고 마찬가지로 떠들고 있던 두 남자 아이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겪게 되는 방황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울었음 하진 않습니다.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자학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은 이런 상황들을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방식으로 견뎌내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차피 그런 아저씨들은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죽여. 일단 저는 박화영에서 세진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재밌기만 했거든요. 이번에 어른들은 몰라요를 하면서 이제 세진이를 만났을 때는 박화영에서 잠깐 봤던 세진이보다 더 풍부하고 더 깊고 너무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서 매일매일 감독님 붙잡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배우분들 몸은 괜찮으신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영화에서 가장 많이 맞은 건 제필력의 이환 배우님이랑 감독님. 그렇죠. 네, 이완 감독님은 영화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제필 역을 직접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파랑색 머리에 가출한 양아치, 맛깔나게 욕을 내뱉는 저 배우. 알고 보니까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먼저 시작했어서 부산영화제를 사실 똥파리나 너와 나의 21세기 여러 작품들로 배우로만 초청받아서 항상 참여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장편인 제 영화 박화영이라는 영화로 오게 돼서 되게 감회가 좀 새롭고 그리고 혼자 조금 나름 감동?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기를 하겠다 하고 많은 선택지가 있던 중에 이 영화를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이 영화를 하면서 이런 거라면 연기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큰 부담을 가지셨죠. 연기하는 재미를 그러니까 알 수 있게, 그리고 배우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네. 안희연 배우를 맨 처음에 이제 캐스팅하려면 이제 꼬셔야 했으니까. 사진을 통해서 각가지 폭력들이 전부 다 관객들한테까지 전해진다는 세진이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어떤 일대기가 그냥 세진으로서 부식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진이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온전히 전달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불편한 감정들이 사실 달갑지는 않았지만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제목이 너무 와닿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쇠 했던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어른들이 모르는 채 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어른들은 몰라요 라고 순진무구하게 체념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과 함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대작은 소준문 감독의 빛나는 순간입니다. 고두심과 지현우의 로맨스라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평소 고두심 배우의 연기를 좋아했어서 GV 때 직접 질문을 준비해갔는데요. 유쾌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일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로맨스를 도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나간 걸 관객분들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에 안 차게 해가지고요. 여배우가 정말 이 나이 되도록 멜로물에 그렇게 갈증을 느꼈었는데 그냥 맛만 보여줘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주도 최고의 해녀 진옥이의 이야기를 다큐로 제작하려는 경훈이의 고군분투로 시작됩니다. 제가 진짜 연예인처럼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전지현, 송혜교. 아이고.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 깊이 서려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진옥과 경우는 그 상실의 경험을 깊이 공감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위로해줍니다. 마치 엄마와 아들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요. 어딘가 서로 닮은 듯 다른 듯한 슬픔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두 사람. 연기할 때 두 배우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해졌는데요. 자기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쭉 살아온 그분들의 그 애환, 그 여자의 그 감성을 어떤 형태로 변하고 나이가 들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빛, 저는 그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또 주신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계속 들으면서 어떤 감정일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바로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 정말 유명한 가수의 정말 유명한 곡이었다는 건데요. 네. 아이유의 반편지가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유명한 곡을 영화에서 마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와 곡이 너무 잘 어울려서 반편지가 마치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유님이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의 가수긴 하지만 이 정서적으로 전 세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되게 매력적인 가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빛나는 순간이 사랑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전 그리움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그리움의 정서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고두심 지현우 배우의 로맨스가 어떻게 그려질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됐는데 막상 직접 보고 나니 저는 꽤 설득력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여자는 여자로 봐야 되고 사랑은 사랑으로 좀 보는 시선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보신 소감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국제를 통해 한국의 훌륭한 배우와 감독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한국 작품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어깨 부딪히면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빛나는 순간 두 영화 모두 내년에 가장 큰 화제작으로 회자되길 기대해봅니다. 부국제를 계기로 한국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된 묵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